안녕하세요. 7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전강 후약이었죠. 오늘 금요일인데 생각보다 괜찮다 했는데 역시나 뒤로 가면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 마무리가 좀 아쉽네요. 오늘 증시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0.66% 하락했습니다. 2393.14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68% 하락한 789.75로 마감했습니다. 선물은 0.19% 하락한 318.2로 마감했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강한 순매도가 있었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개인이 홀로 순매수했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좀 올랐네요. 5.3원 오른 1313원으로 마감했고요. 오늘의 이슈인 특징주를 보면요.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회복 후에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2차 전지주 동반 강세에 800포인트 회복을 시도했었는데요. 역시나 오후 들어서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가 9% 급등하면서 800달러 선을 회복했죠. 800슬라에 힘입어서 2차 전지주가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진 모습으로 마감했고요. 리비안이 아마존에 전기밴을 수천 대 공급한다고 합니다. 리비안 전기차로 배달 시작한다는 뉴스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대원화성, 폴라리스 세원 등이 급등을 했고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정식 인가되었습니다. 수산물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사조시푸드가 특히 강했습니다. 한창산업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방사능 해독제 올라이트 생산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폴란드와 방산 수출 규모가 25조로 확대된다는 뉴스로 방산주가 강세였습니다. 현대로템 등이 강세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계열 통합 추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엔터주 중에 독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니진표 신인 걸그룹 뉴진스의 깜짝 공개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니진 대표는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을 브랜딩했었다고 하네요. NHN벅스는 싸이월드와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과 연동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쌍용 CNE는 하반기 실적 회복 전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면서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니아는 코스메르나 출시가 차질 없을 것이라는 소식으로 전일 급락 마감 후에 오늘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품절주 코데지 컴바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버켓 스튜디오는 가상인간 AI 사업 추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인코는 미국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소식에 이틀째 강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JVM은 해외 수출 실적 성장세 분석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린플러스는 올해 실적 큰 폭으로 성장 전망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LIG넥스원은 네덜란드 기업과 MRO 협약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라온테크는 올해 실적이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승했고요. 우크라 곡물 수출 협상 타결로 인해서 곡물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플레이그램은 한컴 MDS 인수, 신주 인수권 부사 채권 발행, 6년여간 영업 적자의 우려의 목소리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컴 MDS 인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위험한 승부수를 건 거 아니냐 하는 차가운 시선이 있다고들 하네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하락했고요. 기아가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었는데도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속보가 뜨자마자 갑자기 하락을 하는데요. 얼마 오르지도 않았었는데 차익 실현일까요? 현대차도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살짝 오르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도 오늘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가온미디어는 2분기 영업이익 부진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종목은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인데요. 현대로템의 대규모 K2 전자 공급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픽입니다. 한미반도체. 반도체 자동화 장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에 공급 중입니다. 미국 상원의 반도체 육성법 표결이 임박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국내 반도체 육성에 5년간 340조를 투자하고 10년간 15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로 요즘 반도체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 역시 요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HPSP가 상장 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상장에 따른 평가이익이 6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역 매출 비중이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도 긴 하락이 있었습니다. 바닥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2%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괜찮고요. LG이노텍, LG그룹 계열의 첨단 소재 전자부품 전문 업체고요. 아이폰 부품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23년 아이폰 15의 핵심 부품 내재화로 인해서 추가 매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스 하단에서 오늘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요. LNF,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생산 판매 업체고요. 하이니켈, NCMA 수요 견조에 따른 기대감이 있습니다. 3분기 신공장 가동, 환율 효과에 따른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분기 역시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 최대 수혜주죠. LNF 역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테슬라의 영향으로 조금 상승하는 듯 했었는데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익시스템, OLED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업체고요. 주요 AR, VR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형 OLED 증착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고요. 애플의 XR 기기가 내년에 출시되면서 그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기 시장이 매 80%의 고성장을 함에 따라 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선익시스템이 처음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장주였는데요. 주봉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처음 메타버스 대장주로 언급되면서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받고 120주선 지지하고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봉상 쌍바닥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오늘 현대차 5군데에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유안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질 우호적 환경, 2분기 매출액 36조 원, 영업이익 2조 9,800억 원, 22년 하반기 판매 물량엔 믹스 모두 우호적인 환경, 목표가는 29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다올투자증권입니다. 2분기 리뷰, 이제 연간 10조 원을 향해 2분기 실적 리뷰, 1분기에 이은 실적 모멘텀 재실현, 22년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 상회 예상, 2분기 영업이익은 2조 9,798억 원으로 전년비 58% 기록, 시장 기대치 대폭 상회, 목표가는 2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요, 환율과 믹스 개선 콜라보, 2분기 연결 매출 36조 원, 전년비 19% 증가, 영업이익 3조 원, 전년비 58% 증가. 현대차증권은요, 올라간 눈높이도 넘어선 실적, NH투자증권에서는요,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높은 실적 가시성, 22년 자동차 매출액 100조 원, 연결 영업이익 10조 원 상회할 전망, 2분기 리뷰, 가격 변수 개선, 시장 컨센서스 큰 폭 상회, 목표가는 2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역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피를 씹어먹는 Q 성장, 가격을 씹어먹는 수요, 물량이 성장한다는 이야기겠죠. 22년 매출 5조 원으로 상향, 2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 지금 피크 아닙니다. 3분기도 시장 컨센서스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8만 7,5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21선 위에서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2%가량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요. 다음 주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 뭐니뭐니 해도 미국의 FOMC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죠.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28일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내주 초에 지수가 조정이 된다면 그때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자고 하네요.
매수할 때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선별적인 대응을 하자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FOMC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측되는 만큼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바닥권 매수 기회라고도 하는데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쉬라고 하네요. 이미 다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요. 어쨌거나 다음 주에는 제발 지수가 좀 팍팍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